제목 잘 보이시죠? 제목이 뭘까요? 은사를 알면 진로가 보인다. 네, 은사를 알면 진로가 보인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누르기를 했다는 걸 까먹었어요. 네, 이렇게.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진로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많으시죠? 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 보면 내가 몇 개가 해당하는지 한번 이렇게 오른손을 쫙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왼손 아니야. 오른손 누르시고 내가 말할 때마다 나에 해당된다 하면 하나를 이렇게 딱 뽑으시면 됩니다. 아멘 하시면서요. 자,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1번, 진로가 확실하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다. 아멘.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고 싶다. 아멘. 나의 은사에 맞는 직업을 알고 싶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 아멘. 자, 이제 몇 개나 해당됐어요? 나는 4개 모두 해당된다. 네, 그 다음 나는 한 3개 정도에 해당된다. 나는 2개 정도에 해당된다. 자, 몇 개 정도에 해당을 하세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학교 가면 맨날 듣는 질문이잖아요. 자, 이거 너 꿈이 뭐니? 이렇게 하면 물으면 뭐예요? 머리에서 쥐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가 아프고 얼굴 쫙 찌그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통 13세 정도가 되면 자아 정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생기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그 이전에는요, 관심을 갖기 이전에는 막 박지성이가 막 축구를 막 하고 다니잖아. 우와 대박, 나 축구 선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부담 없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그 김연아가 막 피겨를 하면서 막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으면 딱 보면서 나 피겨 선수가 될 거야.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피겨 하는 거 보고 난 저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이제 자기가 자아 정체성이 생기게 되면 보통 5, 6학년이 되면 슬슬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보다 잘하는 애가 있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노래를 잘 부르는 애가 있네. 이렇게 슬슬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내가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았었는데 나보다 축구를 잘하는 애가 있네. 또 많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게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들다 보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가 뭔지 혼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이거 써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진로 그 수업에서 진로 선생님이나 또는 처음에 학교 입학하게 되면 이런 설문지를 주죠. 자 이거 너네 희망하는 직업이 뭐야? 이거 쓰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써. 니네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여기다 쓰면 돼. 그거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막막해요. 특히 중학생이 되면 더 합니다. 나를 알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뭐를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뭐 있어요? 없다, 모른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정말로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러고서는 딱 이렇게 쳐다본다. 너 여기 왜 잘하는 거 쓰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썼어? 그러면 많이 쳐다보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말이 있다. 저 백수요. 얘기를 해요. 그 백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요. 저 건물주요. 백수에서 뭐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돈 많은 백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애들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제가 그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상담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요? 어떤 직업을 희망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가만히 좀 있으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걔가 좋아하는 거, 뭐 잘하는 것 중에 하나를 좀 밀어주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부모님도 아이들도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뭐죠? 이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적성이 뭔지 알려주세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려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 알아졌나요? 네, 뭘로 알아졌어요? 와, 기도해도 모릅니다. 네,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알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있습니다. 그 아는 사람 뭐냐면 그 예언을 하시는 분. 예언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예언자한테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재능을 가르쳐 줘라 그러면 그거 통변하십니다. 그런 분은 아셔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거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뭐 어쩌면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결심을 합니다. 기승전결 대학을 진학시켜야 되겠다. 뭘로요? 그렇죠. 성적으로. 우리 다 알잖아요. 성적으로 해야 되겠다. 부모가 아이의 소질과 적성,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적으로 가야죠. 성적으로 가려다 보니까 우리가 줄을 쫙 쓰게 됩니다. 그죠? 1등부터 몇 등까지 이 성적으로 가는 건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패가 정해진 사실이죠. 여기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게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실질적으로 연고대를 가려면 5%에 해당돼야 돼요. 그 5%에 해당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저 옆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96%의 타고난 천성과 4%의 노력으로 공부 잘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적으로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슴에 얹고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유전자를 받았을까? 자, 다 마음속에 yes, no 이게 아마 됐을 거예요. 자,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내가 96%의 그러한 천재적인 그러한 천부적인 유전자를 타고났어도요, 13세 이후가 됐을 적에 그 이전에 좀 자극을 주지 않으면 이 퍼센테이지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공부도 재능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재능이기 때문에 아무나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나 뭐 예를 들어 보자면요. 우리 오빠가 있습니다. 위로 제가 오빠가 셋이 있는데요. 그 바로 위 오빠입니다. 근데 그 위 오빠는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요, 5학년, 6학년 때 다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경기고등학교 감이에요. 니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경기고등학교가 제일 좋았단다. 경기고등학교 감이에요. 그러면서 얘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다음에 가는 게 서울대학교야. 얘는 서울대학교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뭐 벌써 초등학교 때 그래 뭐 그냥 흘려들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자랑스럽듯이 그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저한테. 어쨌든 그걸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제가 나중에 아하 왜 그런가를 알았습니다. 자, 저하고 비교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부모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로 오빠들이 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요. 제가 공부를 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때 그 아시겠지만 보케블러리라는 그 단어만 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 공부를 막 하다가 동의어를 찾는 게 있어서 난 아무 생각을 한 개나 2개 정도밖에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이거 동의어가 뭐야? 그랬더니 오빠가 동의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를 써? 한 10개 정도는 이렇게 쫙 쓰더라고요. 그거에 기가 팍 줄었습니다. 아 저렇게 해서 나랑 다르구나. 난 함께 이렇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오빠는 뭘 가지고 있었느냐? 공부의 재능을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 한 바닥을 쭉 이게 교과서를 읽는데요. 이 친구들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그냥 외워집니다. 나는 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재능입니다. 네. 공부가 이렇게 재능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오늘 적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적성 검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유형인데 그 중에 원리형 같은 이 학자 스타일이거든요. 이 친구는 연구하고 탐구하는 걸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수석학교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일 듣기 싫은 말 뭐였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열받고 대박. 하여튼 여러분들이 언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한테는 정말 공부같이 쉬운 일이 없었어요. 그들한테 김연아처럼 뭐 저기 이런 피겨 스케이팅을 하거나 축구를 하라고 그러지 못합니다. 네, 이런 친구들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손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손 목사님은 검사를 안 해봐도 원리형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분석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것들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5%에 해당한다. 자,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 정도를 내가 갈 수 있다. 줄을 서세요. 네, 줄을 서시면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요. 연고대 정도 5%에 해당해야지 대기업 갈 수 있어요. 대기업 가면 연봉이 좀 높잖아요. 그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거 가지고 달려가야죠. 각자 달려갈 적에 거기서 1등을 했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입시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향과 재능이라고 하죠. 이 성향과 재능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거든요. 이 은사는 어디 있을까요? 저기 어디 있을까? 저 그림 보면 힌트가 되잖아. 제가 누구예요, 쟤? 애기죠? 제 애기가 누구예요? 예, 감사합니다. 저 우리 손주예요. 왜 손주를 썼느냐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애 사진 쓰면 법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 손주를 썼거든요. 이 손주 안에 있는 뭐라고 써있어요? DNA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작아서 제가 보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로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아는 것과 나를 통해 이루실 소망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저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내 장비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네, 저는 이 시편을 읽을 적에 와, 이렇게 하나님은 디테일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썼을까? 2000년 전에 이거 쓰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염기서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시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라져 갖고 서로 이렇게 짜집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키가 크고 작고 피부 색깔이 누렇고 하얗고 이게 다 결정되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재능도 다 결정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장기를 창조하실 적에 DNA 속 염기서열 안에 성향과 재능, 유전자를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즉 과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좀 읽어주세요. 요즘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 속에 내보내 예언자로 세웠다. 네, 하나님은 태초부터 다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선택했고 그렇게 선택해서 그 안에다가 적합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적합한 은사는 그럼 어떤 은사를 주셨냐? 저 옆에 보시면 누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알맞는 예언자가 될 만한 그런 은사를 주시고요. 또 혹은 병 고치는 은사 또는 사람을 서로 돕는 은사 또는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각 사람에게 이루실 소명과 계획이 있었고 그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은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네, 그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동영상 보겠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알 수 있을까요? 네, 들어주세요. 소망진료교육센터 성유 목사입니다. 타고난 재능은 알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알지요? 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유전자를 통해 사람마다 다른 진료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격과 기질은 평생 동안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절대 안 바뀝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저는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잘 말을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지하철에 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잘하는데요. 이거 바뀐 거 아니에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나이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회 능력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평생 안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내 아이의 유전자 안에 바뀌지 않는 성향과 재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대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표의 결과를 보면 어때요? 노력을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여기 있는데요. 노력으로는 천재적 재능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국제적 권위심리학 학술지에서 이 논쟁을 잠시시켰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교육 이렇게 써 있는데 96%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고요. 재능이 있어야 되고 4%가 노력입니다. 결국은 공부 재능을 가져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82%의 재능과 18%의 노력, 음악 같은 경우에는 79%의 재능과 21%의 노력, 게임 같은 경우에는 74%의 선천적인 재능과 26%의 노력으로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타고난 재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주신 성향과 재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진료 적성 검사지가 옥타그노시스 검사지입니다. 옥타그노시스 검사지는 타 진료 적성 검사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홀랜드는 인간의 성격과 직업 유형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다양한 개인의 재능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BTI는 인간의 인식 과정을 16가지 성향 유형으로 나눠 자기 이해에는 용이했지만
그 재능을 통해서 직업을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별도의 진단이 필요했겠죠. 그러나 이 옥타그노시스 검사는 이러한 단점들을 다 보완해서 반복적인 사고력 기반으로 15가지의 성향을 찾아 개인의 성향과 재능을 파악하고 이를 직업과 연결을 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어떤 성향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줄이는 확장 평양을 줄이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진단 검사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홀랜드와 MBTI를 뛰어넘는 진로 적성 검사지인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잘 들었죠. 그러면 이 옥타그노시스 진단 검사를 이제 이 설부가 끝나면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을 하면 알게 되는 게 뭘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자, 이게 보시면 처음에 정확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가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좀 설명을 할까요? 저기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마이크 없이 잘 들려요? 마이크 하나만. 네,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정확한 자기라는 건 아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즉 자기 성향과 그 다음에 재능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저 실용형입니다. 15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인데요. 이 실용형들은 뭘 좋아하냐면 돈을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give and take예요. 내가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동아리를 제가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죠. 동아리를 갖다가 선택을 해도 이게 나한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는 친구들거든요. 이 친구들이 주로 잘하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하고 딜을 합니다. 제가 성적이 오르면 웃는 친구 있어요. 제가 성적이 오르면 뭐 해줄래요? 부모 같은 성향이면 이해하는데요. 부모님이 같은 성향 아니면 얘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를 좀 알게 되죠. 이 성향 분석을 하게 되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실용형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계속 뭘 잘하면요. 수학을 잘해요. 왜냐면 계산해야 되잖아요. 수학이나 통계 이런 거 이제를 계산해도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아닌가 알려면 수적인 해석이 빨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요. 적합한 교과목이 뭐겠어요? 이과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과예요. 그래서 이과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수학하고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성적이 잘 나오겠죠. 그쪽을 계통을 가면 됩니다. 구체적인 학과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성향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뭐 경제학과니 뭐 이런 데 가면 되죠.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이런 데 숫자를 계산하는 그런 데를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업들 보시면 뭐 세무사, 통계, 분석,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 계통의 일을 하면 되죠. 이게 다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직업도 알 수 있고요. 저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세계적 이러한 유형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부는 이렇게 퍼센티지로 할 때 가장 공부에 효과가 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적합한 직무 배치라는 건 뭐냐면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여기 실용형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업무 배치할 적에요. 회사에서 저기 사회복지 하는 데 갖다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못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배려심이 있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배려심이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 봉사형 같은 경우에 갔을 때 딱 알맞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근데 이러한 형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 교육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친구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가 만나를 제공하고 일용할 양심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희생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봉사하는 클럽에 넣어주시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성향에 맞는 그러한 적재적소에 했을 때 교회 생활이 행복하게 된다.
그러면 진로 상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상담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시 상담은 뭐예요? 성적 갖고선 너 이런 학교에 가면 좋겠다. 네 성적으로는 여기 갈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거기다가 또 직업 정보를 하는 직업 상담도 아닙니다. 너가 이 어떤 학과를 전공했어? 근데 이쪽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취업 알선도 아니다. 단순히 이 진로 상담이라는 것은 개인의 잠재성을 극대화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돕는 진로 상담인 것입니다. 우리 잠재성이라는 게 뭐예요? 은사잖아요, 은사. 그 은사를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로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로 상담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보통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뭐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뭐 결과지 받죠.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그 결과지 봐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거 그냥 똑같겠죠. 그냥 뭐 받을 필요 있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진로 적성 검사를 받아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진로 적성 검사 받은 후기를 좀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진로 적성 검사지를 받고선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제가 보니까 어느 성향은 내가 맞는데 또 어느 부분 다 맞지가 않네. 이게 뭐라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각 순위, 우리가 적성 검사를 하게 돼서 15가지 성향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거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100%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결과지에는 100%일 때 이러한 성향과 재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순위가 어떤 친구들은 70%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90%, 어떤 친구들은 60%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60%의 친구들은 40% 정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나면 이거 보면서 그게 이 재능 100%일 때 이렇겠는데 내랑 무슨 상관인 거야? 아이 모르겠다. 이렇게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상담을 받으셔야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1순위가 생명형이고 2순위가 봉사형이고 3순위가 교육형이라고 한다면 우리 쭉 보시면 생명형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요 아주 냉정하기도 하고 속마음은 따뜻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의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 보면 되게 냉정하게 말하잖아요. 몇 %이니까 이거는 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유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형이 봉사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마음이 이 봉사형들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을 하거든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마음도 생명력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이 프로테이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교육형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가장 알맞을까요? 퀴즈. 제가 말할게요. 뭐냐면 이 경우에 가장 알맞는 직업은 의사이면서 교수요. 의대 교수가 제일 알맞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봉사형을 가졌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쯤은 의료봉사를 나갔을 적에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살만하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봉사형이 그 성향 중에서 폴테이지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의사를 해도 어디를 가냐? 난 소록도에 가야 되겠다. 소록도가 뭐예요? 문둥병 환자, 그런 환자를 내가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석해줘야지 알 수가 있지. 여러분들 수학, 참고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학원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왜 갑니까? 그 해석하는 거를 들으려 가요. 그냥 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아까 배웠잖아요. 이순위가 만약에 실용형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 좀 재밌어지지 않아요? 요게 C형형이면요. 자, 의사는 의사인데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피부과를 선택합니다. 또 돈 벌 수 있는 것도 뭐 있어요? 정형외과를 선택합니다. 그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행복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은 뭐 해야 돼요? 좀 이따가 건물 사서 거기다 개업을 해야 합니다. 네, 이때 제일 행복해요. 이 사람으로 소록도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네, 맞질 않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너무 멀어서 이렇게 해석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받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쓰는 거예요. 고1 친구, 이 친구는요. 끌려와서 억지로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와서 질거적성하는 검사를 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너무 기쁘게 돌아가십니다. 이거 한 일주일 됐어요. 은강교회에서 했던 건데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성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내 진로의 방향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기부여와 자신감이 생겼고 진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는데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복합형인데 너무 많은 걸 얘기할 수 없어서 네, 다음 거 하나를 더 읽어주겠습니다. 중3인 친구인데요. 구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확한 지표로 나를 나타나는 것을 보니 좀 더 나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고 진로나 성향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정리가 된 것 같아 좋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감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오늘 상담으로 내가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거 하나 읽어드릴까요?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함께 설명을 들으면서 아이의 생각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켜본 아이의 모습이 편향되거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지,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지 늘 부담스럽고 걱정도 돼서 회피 아닌 회피를 하게 되기도 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걱정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이와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를 피하지 말고 대화하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계획도 세워보며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참여하고 상담을 들으며 그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 차에 탔을 때 함께 참여한 게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이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즘 말씀 시작.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십니다. 아멘. 목사님은 석사교회 청소년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입시 지옥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소망과 계획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